감정가, 최저 매각 가격, 말소 기준 원리, 대항력.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 보는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용어를 모르면 경매 공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용어만 확실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과 입찰에 관련된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가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가가 이 집은 얼마짜리다 라고 매긴 가격입니다. 이 감정가가 경매 시작가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줄여서 최저가라고도 합니다. 해당 회차에서 이 금액 이상을 써야 입찰할 수 있는 최소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유찰될 때마다 최저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한 번 유찰되면 20에서 30%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정가 3억짜리 아파트가 두 번 유찰되면 최저가가 2억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찰입니다. 입찰자가 아무도 없거나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어서 그 회차에 매각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유찰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유찰될수록 최저가가 내려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 낙찰입니다.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에게 매각이 결정되는 걸 말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그냥 낙찰이라고 많이 씁니다. 낙찰받은 사람을 낙찰자, 법률 용어로는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가가 1억이면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입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이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낙찰받고 장음을 안 내면 이 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장음입니다. 낙찰계에서 이미 낸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대금 납부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이 몰수되고 낙찰이 취소됩니다. 다음은 날짜 관련된 용어입니다. 일곱 번째, 매각기일입니다. 법원에서 입찰을 진행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날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경매 물건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 매각기일입니다. 여덟 번째, 매각 결정기일입니다. 낙찰 후 법원이 이 매각을 허가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날입니다. 보통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후에 잡힙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허가되고 이때부터 장음 납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아홉 번째, 배당기일입니다. 낙찰자가 납부한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날입니다. 이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낙찰자보다는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중요한 개념인데 권리 분석할 때 배당 순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열 번째,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누구 소유이고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같은 기본 정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이나 전세권 같은 게 기록됩니다. 경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서류이고 권리 분석의 시작점입니다. 11번째, 경매 3대 서류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해당 부동산의 현황을 요약한 서류이고 현황조사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감정가, 권리관계, 점유 현황을 종합 정리한 서류입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12번째, 말소 기준 원리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등기부에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떤 권리는 낙찰로 사라지고 어떤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보통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쏘기 중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 시 전부 사라지고 말쏘기 중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말소와 인수입니다. 말소는 매각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 직권으로 등기부에서 삭제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수는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전세권이 인수 대상이면 낙찰자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뭐가 말소되고 뭐가 인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4번째, 대항력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시점이 말소기 준권리보다 앞서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권리 분석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15번째,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걸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배당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살 권리를 지키는 방패라면 확정일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순번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번째,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고 경매 배당에서 가장 먼저 일정 금액까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법 개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입찰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7번째, 선순위와 후순위입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설정된 시간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설정된 게 선순위, 나중에 설정된 게 후순위입니다. 경매에서 순위는 곧 돈입니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는 남은 돈에서 배당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명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18번째, 명도입니다. 낙찰 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 소유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도는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고 초보자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19번째, 인도명령입니다. 명도 협상이 안 될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이 점유자에게 이 부동산을 비워주라 라고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대금을 납부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인도명령이 나와도 안 비켜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20번째, 강제집행입니다. 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안 나가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로 명도하는 게 좋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꼭 알아야 할 용어 2가지입니다. 21번째, 근저당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권리이고 대부분의 경매에서 말쏘기 준 권리가 바로 이 근저당권입니다. 22번째, 경락장금 대출입니다. 낙찰받은 후 장음을 낼 돈이 부족할 때 이용하는 대출입니다. 낙찰받은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구조예요. 현금이 전부 없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대출 때문입니다. 오늘 경매의 핵심 용어 22개를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확인하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다음 3강에서는 경매 절차 8단계를 하나씩 더 자세하게 파고들겠습니다. 오늘 배운 용어들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같이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